입법 독재, 입법을 협치를 하지 않고 독주를 하거나 폭주를 하게 되면 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에서 다수당 원리가 완전히 싹쓸이 지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다수당이 행포를 부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야가 있고 여가 있잖아요. 서로 말입니다. 소수당이라고 해도 존중을 해주면서 의견을 모으고요. 그 소수당이 여당이라면 협치를 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수당 마음대로 하게 돼요. 이 마음대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독재잖아요. 이런 독재가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 21대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22대 국회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다수당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 말입니다.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요. 여야의 합의는 당연히 없었고요. 야당 단독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조사를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참 어디까지 갈런지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요.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또 말입니다. 일사천리로 일방통행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싸움 아니라고 세상이 진짜 시끄러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도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고요. 야당 전체가 192석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끄럽고 또 시끄러운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정세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서로 만나서 말입니다. 협치라는 어떤 이야기를 끌어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협치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야당의 입법 폭주는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입법 폭주는요. 마음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독재로 이어지거든요. 이 입법 독재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민생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해달라. 물가 안정을 시켜달라. 개혁.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경제 개혁, 교육 개혁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입법 폭주를 넘어서 입법 독재가 계속된다면요.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절대 과반수를 가지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슈퍼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쓸까요? 대통령 위에 있다는 의미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야당의 독선과 오만이 저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봐야 되는데 나라를 보지는 않고요. 알량한 권력에 얽매여서 이제는 말입니다. 정권을 탈취해서 세금을 털어먹겠다. 저는 이 생각에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진정 말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 저는 여든 야든 많았으면 좋겠어요. 품격 높은 국가 지도자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물 안에 있지 않고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큰 기치 말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우물 밖에서 나무를 아니라 숲을 봐야 되고요.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추적을 해가면서 그에 따르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우라고 국가 지도자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국가와 국민을 일하라고 위에서 일하라고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역풍은요. 저는 반드시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역풍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요.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